이번 컨텐츠 특별했었잖아. 응. 근데 2026년 부동산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 나도 그거 봤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투표율이 높았더라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키워드를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키워드는 티나거든? 혹시 자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 제이스티나밖에 모르겠는데. 제이스티나가 유명하긴 하지. 티나가 T-I-N-A거든?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영국의 최초 여자 수상 마가릿 대처라는 분의 별명이었어. 이분이 수상이 되실 때 영국의 상황이 되게 녹록지가 않았거든? IMF가 이때 영국에서 터졌었어. 왜냐면 이 영국을 바치고 있던 제조업도 산업이 안 좋아졌고 물가가 계속 올랐고 오일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때 썼던 얘기가 이제 티나였던 거지.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티나가 됐었고 이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월가에서 다시 이 단어를 꺼내들어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주식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로 이 단어가 다시 사용을 하게 되지. 이 두 시대를 보면서 1970년대의 영국이랑 2010년 미국이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것밖에, 그때는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였고 지금 2026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닮아 있어 보이거든? 그러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가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네. 그렇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가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것 같고 내년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를 살기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를 하기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각각의 상황은 다른데 각각이 갈 길이 규제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거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1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상급지로 올라가는 걸 꿈을 꾸지. 근데 이 상급지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패턴이 뭐냐면 내 집이, 그러니까 자산이 수익을 올려주고 한쪽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사업소득이건 근로소득이건 소득으로 대출을 올려서 이 올린 수익이랑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갈아타기 중에 한 축, 대출이 지금 막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하나를 메꿔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대출력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차라리 자산을 하나 더 취득하자, 투자 수익을 더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위로 올라가려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면 비규제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오를 차례 저번 영상에서 추천한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어? 이제는 지방광역시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시기가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 지방의 시장이 나쁘지가 않은 곳들이 좀 보여. 내가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소득이랑 그 다음에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차트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 집을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지역에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소득 같은 경우를 쭉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을수록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충북이 보이지? 이 충북에 뭐가 있냐면 청주가 있는데 청주가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야. Y축, 그러니까 수직으로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거든. 전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를 대변하기 때문에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야. 그래서 가장 윗단을 보면은 세종이랑 서울이 가장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이 외에 울산도 공급이 부족한 거고 부산도 지금 전세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거지. 그 지역에 있는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1주택자들은 이미 갈아타기를 시작을 했거든. 부산을 예로 들어보면 수요에 민감한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요. 더샵 센텀파크, 그다음에 대힐프라는 아파트가 있어. 여기도 지금 1년, 2년 전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유명한 학군지지?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 여기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에서 실거주 수요가 이미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고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같다. 그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가 정말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부산의 평균 입지라고 하면 딱 부산 진구가 부산의 평균 평당가랑 비슷한 지역이야. 그래서 중간 허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시민공원이 크게 변화할 지역이라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곳인데 이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의 매물을 집주인들이 지금 내놨던 걸 다 접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보면 집주인들이 계좌를 달라고 하면 안 주거나
이제 못 팔겠다라고 갑자기 마음을 변하거나, 이게 진짜 요즘 확 바뀐 부산의 분위기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건 KB 월간 통계를 보면 이제 KB 매매 전망이라는 수치가 나와. 부산이 111이 나왔어. 이 111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2019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원정 버스가 간 적이 있어. 원정 투자 버스가. 그래서 가서 다 삼익빛이나 수영구나 해운대구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에 투자를 하고 왔던 때가 있거든. 그때 111이었어. 지금 그 정도로 부산이 뜨겁다라는 거고, 울산이야 뭐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2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 전세난이 가장 심했던 건 서울이 아니라 울산이거든. 근데 울산에 이제 추가 투자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긴 하이퍼 사이클을 보여주진 않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올랐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그거보다 짧게 3년, 2년 오르고 쉬어가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상승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오르지 않은 광역시들 많으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이 무주택자분들이 나는 가장 난감한 시장일 것 같아. 왜냐면 전세가 무주택자분들의 가장 버틸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시스템인데, 지금 매물 수를 보면 전세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매물 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전세 물량이 없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둘째 치고 내가 돈을 지불해도 갈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없는 거지. 근데 반면에 월세 매물을 보면 월세 매물은 올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월세로 많이 갈 것 같고, 이외에 매매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자분들의 순자산 평균이 한 5억 정도 돼.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을 사용하실 수 있는 3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순자산의 평균을 보면 한 2억 정도 있으시거든. 서울에서 이분들이 몰릴 곳은 아마 7, 8억대에서 10억 이하일 거야. 그래서 서울의 10억 이하대 아파트들부터 이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아마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 주변에서도 여기 사도 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약발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이 좀 짧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 이분들은 사실 보유를 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보유마저 막혀버리는 시장이 2026년에 올 것 같은 거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시켜줬단 말이야.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는데, 아마도 이 유예를 이번에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팔려고 하시겠지. 왜냐면 만약에 내 집이 5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됐다. 그런데 내가 집이 3채 이상이다. 그러면 5월 9일 전에 팔면 양도세가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나오거든. 근데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이게 갑자기 4억 가까이 양도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부터 내놓으시려고 할 거야.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건드릴 확률이 큰데, 보유세나 종부세를 건드릴 때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뭐냐, 주택수를 확 줄여서 공제를 받는 부동산 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한 채로 본다면 역시 강남밖에 없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것 같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1주택자분들은 비규제 상급지로, 무주택자분들은 서울 10억 이하 아파트 쪽으로, 다주택자분들은 당연히 강남으로 눈을 돌리시지 않을까?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거라는 게 오늘 나의 생각이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